요 미추선 한우 막 이러면서 송아지를 한 번도 낳지 않았지 막 이렇게 거지 같은 세상 깨뜨려 버려. 유니크하잖아. 아 근데 그게 듣기 싫은 톤도 힙합에서는 디스매치 신청합니다. 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이요. 요 뭘 깜짝이야. 나는 오윤. 유트더 유트더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한 건데 오프닝부터 망했잖아 지금. 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을 모시다니. 네. 먼저 힙합 1세대 대표 주자이시자 힙합 조상님, 힙합의 고인물이라 불리는 국내 유일 50대 래퍼분이십니다. 가리온의 MC 메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떠셨어요? 저희 앞에 막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아, 네 놀랐어요. 네. 아니 예상을 못했는데. 코멘트를 하지를 마세요. 저희도 뭐 랩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니까 나레이션 이런 건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니요, 그래도 예, 약간 저 바운스 살짝 탔어요. 이분 착하네. 아, 너무 착하시다. 자 어제도 이렇게 MC 메타님 모셨고 네. 그 옆에 또 아유 이분은 힙합의 진심이고 아 그래? 그 어떤 개그 뭐 농담 놀림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힙합 얘기만 나오면 이거 찐으로 맞거든. 갑자기 진지해져? 왜 그래? 궁금하네. 제2의 힙합퍼로서의 삶을 꿈꾸는 오창성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성입니다. 아, 오정TV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 사이사색에서 우리가 잘랐다. 맞아. 대표는 왜 자꾸 이런 오해를 받아요. 왜 네. 오창석이 사라졌냐. 네. 이거 우리가 자른 겁니까? 아니야, 내가 그만둔 건데. 그래요. 이렇게 대표 이 사람이 그만둔 거에 바빠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언급하고 갑니다. 나 7분 봤어요. 김기혁 씨 처음 나온 거. 아, 그래? 7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네. 혹시 뭐 앨범 준비하느라 요즘 바쁘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앨범은 올해 반드시 내고 싶습니다. 어, 아 예. 진짜? 네, 작년에도 근데 이렇게 아니 했어요. 포기가 없네 포기가. 재작년에도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타님? 창석 씨. 아, 랩 랩 한적 없어요. 직접 퍼포먼스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가사 쓴 거를 본 적은 있어요. 제가 감수를 한 적은 있죠. 어떠셨어요? 그때 가사를 보셨어요? 본 적 있었어, 내가? 있어. 아니 크네. 아니, 창석이 뭐든 글로 쓰는 걸 좋아하는 것 맞아요. 예.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억나는 게 상당히 그 가사의 문장력이 좋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겠구나. 아니 왜 가사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쓰고 대부분 좀 비판적인 내용들을 가사에 많이 담잖아요. 창석 씨의 가사의 주제는 뭐였나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가사인데 생각보다 그 가사 내에서 느꼈던 그 내면에 있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폭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니, 뭐야. 마음속에는 갱스터 랩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은 이미 투팍이야 지금. 투팍이죠. 예, 갱스터 랩이 있어요. 아, 그런 거 하나 쓴 거 갑자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괴적인 남자. 예. 내가 젓가락이 너의 목으로 달려간다고 이런 거 썼어요. 너의 목으로 달려간다. 아 나 왜 이렇게 귀엽게 상상이 되지? 이거를 영어로 했었지. 아 영어로?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오. 젓가락 못 꽂고 싶다는 건데 그래, 이걸 쟤? 굳이 영어로 했었던 것 같아. 정치 시사 이야기를 랩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창석 씨? 그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것도 있었어요. 최초에 막 정치인 랩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정치인 랩만 말했어요. 너무 진짜 기대치가 떨어진다. 알고 보면 정치 내용인 걸로 비유를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치. 랩이라는 게 원래 비유가 많이 들어간 맞아, 그런 맞아. 가사를 담고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MC 메타님은 네네. 어쩌다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건지 저희 PD님이랑 또 특별한 인연이 네네네. 있다고. 네, 그렇죠. PD님이랑도 또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집들이에 갔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뭔가 버프를 받아서 말이 많아져요. 막 얘기하시는 모습을 PD님이 보시다가 나와라 이렇게 되신 거죠. 한번 나오시오 해서 저 원래 오정TV 좋아합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섭외가 됐죠. 아, 원래 저희 프로를 그러면 보셨었어요? 아, 네, 두 분 이전에 뭐 저희도 한번 네, MC M장 장원, 이야기에서 예, 콘서트 할 콘서트 때. 할 같이 한번 네. 인사도 그때도 했었고 뵀어요. 네.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네. 네. 아 근데 저 이제 오기 전에도 무대 하시는 모습 이제 아, 네네. 유튜브로 보다가 되게 친구나 무슨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인 거야. 이렇게 보니까. 네. 근데 진짜 래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연. 평상시엔 되게 샤이하고 아니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데 네네. 무대만 올라가면은 약간 180도 달라지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네. 뭔가 세 보이고 맞아. 엄청 터프할 것 같은 문신 막 있고. 네, 그런 장르 쪽이 아무래도 뭐 래퍼들이나 또는 이제 특히 뭐 락 음악 중에서도 헤비 메탈 하시는 분들 같지만 사석에서 제일 착해요. 사슴 같은 사람들이고 맞아 맞아. 진짜요? 사슴 같은. 내가 말수도 래퍼들은 좋고 다. 예, 네. 예. 착해요. 실제 타투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디에 있어요? 배꼽, 배꼽. 여기 저기. 아 여기저기. 우리 창석 씨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좀 랩을 내가 배워봐야겠다. 아니면 이 힙합에 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던 인터뷰 주자였고 그것 때문에 아, 이제 알게 MC 됐고 메타님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마하고 낙선하고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힙합 늦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클럽에. 힙합의 매력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힙합과 클럽과 그 음악만의 매력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힙합에 빠지게 된 걸 말씀드리면 네, 좀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70년대 초반생이에요. 게다가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아 네, 진짜요? 그 정도 남자. 네, 대구라서 대구라는 도시가 좀 뭔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또 삼남의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 동생들의 본이 돼야 되고 뭔가 이제 인내를 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좀 억눌렸네.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쭉 있어 왔죠. 성장 과정에서도. 근데 가요들이 보면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사전 심의나 검열이 있었던 아, 시대를 그쵸, 저도 그쵸. 이제 예, 겪다 보니까 어떤 가수의 신보가 나오면 항상 뭐 건전 가요가 들어가야 되고 예전에 그런 제 시대 세대는 아닌 것 아, 네. 같거든요. 검열까지 없었어 나는. 성극기 나는 멍투성이 이런 거 해도 아무 말도 없더라고. 서태지 동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많이, 제가 세대가 많이 너무 다르네요. 살짝 감았는데 네, 죄송해요. 감길 뻔했네. 네. 요런 때는 또 똑똑해 우유 내가. 깜짝 놀랐네요. 우리나라 가요의 노랫말들이 보면 다 예쁘고 예, 굉장히 정제된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랩을 처음 딱 듣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는 국내에 랩 음악이나 힙합이 없을 때니까 미국 음악을 처음 들었죠. 뭐 그런데- 투팍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너리바이 네이처라고 80년대 활동했던 랩 그룹이 와 있는데 정말 모르겠다. 아, 네네네. 우리 투팍도 많이 거슬러 내려간 거거든요. 아, 근데 그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옥슨 80 이런 거 들은 거예요. 근데 홍서범 씨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 팀도 그렇게 막 비속어를 많이 쓰는 팀이 아니었는데도 네. 처음 듣는 어떤 발성과 창법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욕설 같은 게 어. 저한테는 진짜 충격이었죠. 아, 네. 문화 그러니까 충격이네.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욕을 하지? 번역도 해보고 가사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래퍼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 할 말을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구나. 거기에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네.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아신 거네. 그쵸. 아 그럼 뭐 혼자서 막 듣고 가사 쓰면서 연습하기 시작하시면서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랩을 해야겠다 생각은 안 했고 저는 그냥 이제 음반 수집을 했죠. 인터넷 환경도 아니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텍. 그때도 아닐걸? 아 그래? 그때에서 아마 그 그래? 힙합 네.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 그렇죠. 네. 얼굴 그쯤부터, 빨개지시는 거 네. 너무 귀여우시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PC통신 시절 때 네. 이제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저도 이제 그맘때쯤 서울로 왔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각자 본인들이 수집한 음반들을 들고 나와서 카페나 뭐 그런 데를 낮 시간에 빌려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음반을 정모하는 거네요. 네. 정모. 저희는 그 음악 감상회라고 해서 네, 줄여서 음감회라 그랬어요. 너무 건전하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요렇게 된 네, 거구나. 되게 웃겼어요. 나중에 이제 되게 터프한 래퍼들이 될 사람들이 그때 낮 시간에 카페에 모여서 파르페를 빨면서 네. 이번 닥터들의 음반 너무 좋네 하고 그루브를 타고 뭐 이렇게 저희가 근데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거랑 랩을 잘하는 거랑은 솔직히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다 좋아하지만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없듯이. 근데 뭔가 랩은 어.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가수라 함은 기본적으로 가창력을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도 내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도전을 안 하게 되는데 랩은
이 가사의 매력이 있으니까 일단 가사는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네네네네. 힙합에 빠지면 네네. 그게 맞아요. 1순위거든. 네네. 그 가사를 써보고 싶어? 그럼 이걸 한번 내가 내뱉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진입 장벽이 좀 낮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 어.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시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쓰기 시작한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쓴 가사를 뱉는 거죠. 아. 네. 랩의 어떤 그런 형식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우리가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네. 전 국민이 심사위원이 많이 돼본 적이 봤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 뭔가 되게 특이한데 심사위원들은 뭐야 갑자기 막 천재를 발견했다 막 맞아. 우원재 뭐 누구였지? 그래. 뭐 그런 느낌으로 산타는 없어 원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잘하시네. 뭔가 평가라든지 이런 힙합퍼들은 전문가들은 보는 게 다른가 봐. 랩을 딱 들었을 때 이놈은 진짜 난 놈이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게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개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재능이 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래퍼들은 네. 일단 어쨌든 저희는 저희 목소리가 아끼잖아요. 네. 아, 톤. 그렇죠. 가수분들이랑 똑같이 톤 자체가 일단. 넌 안 돼, 안 돼. 왜 나 엄청 유니크하잖아. 아 근데 그게 개성을 해. 근데 그게 가수분들하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지점은 제가 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듣기 좋은 톤은 당연히 좋죠. 네. 근데 듣기 싫은 톤도 힙합에서는 지금 저 굉장히- 까시는 거예요? 붙어볼래요? 아니요 듣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 네네. 좋은 톤이세요. 왜냐하면 네네. 하나의 이제 개성이 될 수 있으니까 래퍼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 톤이 좀 뭔가 얍실하다. 그러면 얍삽한 래퍼 캐릭터로 갈 그렇게 수 있거든요. 가면 된다. 얍실한 건 아니고요. 네. 디스매치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노래도 그렇지만 말할 때랑 노래할 때 톤이 달라지거든요. 네. 말할 때랑 랩할 때 래퍼들이 톤이 또 달라져. 맞아. 예, 예, 이게 예. 진짜 매력인 것 같아. 오창석 씨는 평소에 어떤 톤이에요? 목소리가 좋은데 나 랩할 때는 약간 얍실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 나 진짜 한번 좀 들어보고 아니 싶은데. 나는 여기에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의 내 톤과 내가 랩을 했을 때 톤이 달라지고 그 목소리가 난 내 목소리가 너무 싫고 아 싫지. 아. 마음에 안 내 든다. 목소리 자체가 너무 싫어. 왜 멋있는데? 내 평생 내 목소리 이렇게 한번 해봐. 싫었던 적이 이거 없어. 랩으로 한번 해봐. 안돼. 미추 산타누 막 이러면서 송아지를 한 번도 낳지 않았지. 막 이렇게 해봐. 이게 내가 왜 중간에 랩을 하다가 그만뒀겠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 때 단과대 나가서 3등 했어. 오 브레인 랩을. 브레인. 노래방 랩스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녹음기에 알잖아. 듣고 나면 완전 내 다르지, 목소리를. 녹음했을 때 또 달라요 완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돼.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나찰님. 너가 생긴 대로 목소리가 나와야 됐다고. 랩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생긴 거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 그럼 멋있지 않아? 좀 안 어울리는 그 괴리가 있는데 심지어 나도 그 목소리가 싫거든. 더 낮은 낮아집니까? 목소리.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더 낮아지는구나 랩할 때. 진짜 지금 한 음절이라도 좀 들려주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 아니. 나 하나도 안 빼잖아 원래. 나 다 하고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또 땀이 막 나. 부끄러워서. 다른 영역이구나. 다른 영역이에요. 정석이는 아마 자기 거 보여달라 그래도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인. 랩은 안 나 보여줄 되는구나. 수 있지. 왜냐면 그거 보고 또 연락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 이렇게 쉽게 주는 새끼였어 이렇게 하면은. 하지만 랩은 안 된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럼 아까 랩 뱉었으니까 밑줄산 한우 광고 들어가자. 미추산 한우 툭불입니다. 자 일반 유통에서 네. 암소의 경우에는 번식소나 늙은 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시중에서 숯불에 싸게 파는 건 다 번식소나 늙은 소입니다. 네. 정육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고급 식당에서 오마카세로 제공하는 것이 송아지를 한 번도 낳지 않은 어린 암소. 네. 그게 바로 미추산 한우입니다. 우리가 먹어봤잖아요. 이거 저는 요즘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이걸로 이제 식사를 대신하거든요. 네, 네. 너무 맛있고 애가 맨날 이 고기를 찾아요.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고기만 이것만 구워야 구워도 돼. 그냥 거기에서 적절한 간이 배 있어가지고 네. 아무런 반찬이 필요 없는 그게 바로 미추산 한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에 1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드시는 걸 권장하고
후기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캠핑 가서 아이들이랑 바베큐 파티하려고 구매했는데 와. 딸이나 신랑도 원래 입이 짧은데 이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는 더 먹고 너무 싶은데. 잘 먹다. 네. 오늘은 정말 마음 잡고 소고기 먹고 싶다 하시면은 밑출산 한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C 메타님 오늘 나오셨는데 지금 모자를 쓰고 계세요. 아 비니, 네네. 아, 이거는 스타일 때문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와이프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아, 또 그 스윗하신 남성분인가 봐. 힙합하는 뭐 래퍼들 이미지가 좀 이렇게 고정된 게 있잖아요. 맞아, 바람둥이 네. 같고 여자 많이 꼬일 것 같고 나쁜 남자일 것 같고 나쁜 남자 싸움 잘할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려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옷 스타일 같은 경우. 네. 예전에 저희가 한창 공연 무대에 설 때는 보통 래퍼들 그러면 되게 박시한 티에 맞아 후드티나 네, 이런 네, 거 네. 힙합 바지 큰 큰 바지. 넓은 바지에 네. 제가 발이 되게 작은데 255밖에 안 돼요. 발이 작아요. 근데 바지 통을 하도 넓은 걸 입다 보니까 신발도 거기 맞춰야 돼서 275, 80? 벗겨질 네. 텐데 그러니까 막 끈을 꽉 묶어서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 가다가 좁은 골목에서 차가 지나가다 제 발을 밟았어요. 아, 근데 이제 괜찮았어요? 신발 앞에 이만큼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발가락이 발이 몰랐대, 밟혔는데 심지어 그 고통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 안전 신발이네 안전화 같은 거 신고 해줘야 하는데 안전하네. 사실상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 신발도 그렇지만 이제 바지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계속 끌려요. 바닥에. 앞정 박정. 앞정도 받고 테이프도 받고 뭐 나중에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고무링 감고 뭐 아 난리 났네 그래서 그게 네. 정말 태가 예쁘게 잘 나게 바지 끝 밑단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누가 보면은 넌지시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오, 그 정도로 이제 간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타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처럼 네. 우리 남성분들도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헤어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근데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 해결책을 우리가 또 드릴 수가 있잖아요. 모션 의원인데요. 네. 이게 탈모가 진행되면은 평균 나이보다 10살은 많아 보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안의 비결은 헤어스타일이다. 또 모자 쓰면 어려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 비절개 2003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티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이식해서 내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오정TV 보시는 이제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모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네. 오정TV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원은 결과 보증서 제공하고 네. 사후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02533-5882로 상담 전화하셔서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하시면은 거품 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MC 메타님 그리고 오창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90년대 이제 동호회처럼 모였던 음감회. 그분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알만한 대한민국 힙합계 그 역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워낙 예전이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 중에 많이 알려진 분은 이제 주석. 주석. 네, 주석이라는 래퍼가 있고 주석이랑 저희가 처음 같이 시작했죠. 그때 주석은 10대였으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음감회를 하다가 음감회 끝에 저희가 이제 자작곡이라 그랬죠. 저희들이 만든 곡을 이제 라이브로 했던 거죠. 네. 아, 진짜요? 그럼 그 당시에 막 힙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듣고 무대 같은 것도 좀 보고? 근데 이제 막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저희 동호인들끼리의 아. 그런 모임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다른 동호회에서 이제 찬조 출연해달라.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가고 그런 식이었죠. 그럼 서로 막 코멘트도 해줘요? 야, 너 랩은 뭐 이렇게 해야 돼? 막 그쵸, 예. 아, 진짜요? 코멘트도 해주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삐삐를 썼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여러분 삐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던 거. 너무 고대 유물 같은데 삐삐의 인사말 녹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걸면 이제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뭐 멘타 뭐 삐삐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짧은 시간 넣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사를 쓰고 랩을 한 다음에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럼 저한테 삐삐치면 이제 인사말에서 신곡을 그렇게 발표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뭐가 저희가 되게 그때 그걸 저희끼리 뭐라고 불렀냐면 삐삐랩이라고 불렀어요. 삐삐래. 네. 뭐 생각나는 소절 삐삐래.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뭐 특정 주제라기보다 당시에는 다들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욕을 많이 욕도 있었지만 뭔가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뭔가 잘못됐고 거짓됐어. 그러면 전화하자마자 거지 같은 세상 깨뜨려 버려 막 이런
뭐야 내가 전화를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랩도 있었어요. 거의 진짜요? 테러 수준이네. 거의 전화하자마자 깜짝 놀랐겠네. 그래서 그런 삐삐랩을 이제 듣고 동호인들이 게시판에다 이제 그 일종의 리뷰를 하는 거죠. 아, 뭐 이번 삐삐랩 핫했어요. 아, 너무 재밌다. 신곡 발표네. 근데 너무 돌이켜보면 신기하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건 그러네요. 저희들만의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뭔가 재미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순수하고 너무 귀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음악이 뭐라 해야 될까 소비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예전에 소장하고 아껴 듣고 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소비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저도 진짜 음악에 약간 회의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부터도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가 좋은 음악인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맞아. 트렌드도 너무 빨리 바뀌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정말 음악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우리 네. 이제 메타님께서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 솔직하게 이건 정말 귀했고 너무 보람이 있었고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회의감이 든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래퍼로서 개인으로서는 진짜 한국어 래퍼로서는 최고가 되고 싶다. 이게 처음 랩을 시작할 때부터의 꿈이었고 네.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고 계속 이제 노력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돌이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꿈에 더 빨리 갔을까? 뭐 이런 적이 가끔 있을 때는 아쉬운 부분도 또 생기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사실은 근데 다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건 다 음악이에요. 저랑은 완전 다른 게 저는 예전 제 노래를 듣잖아요. 네. 그만두기 안 하길 잘했다. 잘했다. 내가 예전에 이 정도는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언니 너무 그걸 느껴져. 아쉬워하시는 팬분들도 많으셔. 제발 오윤혜 씨 음반 다시 내주시면 안 신곡. 되냐. 아니 근데 저도 음악에 완전 미쳐가지고 하루 10시간, 12시간씩 10여 년을 연습해서 만든 거지만 저는 이제 메타님 같은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완전 후천적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퇴색되고 후천적인 게 90%인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래를 들으면 저부터 감탄하면 잘했어. 그래 그만 박수 칠 때 떠나자. 약간 이런 마인드 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윤혜 씨가 말씀하셨듯이 가수도 그렇고 뭐 래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계속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연습한 분만이 무대에 맞아. 설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MC 메타님 제가 이제 공연하신 것도 아까 보고 그 킬링벌스 나간 것도 네. 봤는데 그냥 너무 잘하셔. 딕션도 좋으시고 다 들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의외로 힙합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요. 힙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래퍼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힙합을 좋아하니까 래퍼도 좋아하게 된 거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래퍼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아니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하다. 아니 더 콰이어스 진짜 좋아해요. 더 콰이어. 그래가지고 네. 연결고리라는 곡에 참여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뭐 덕화이어님 비하인드 어떤 같은 여자 거. 스타일 좋아하세요? 다른 건 안 궁금하거든요. 그런 취향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식욕은 있으신가요? 나는 딱 봤을 때 이런 말이 그렇지만 무성욕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이 기력이 없어 보여. 말씀하시니까 하나 떠오르는 네. 에피소드가 네. 그 연결고리 피처링 했기 때문에 공연을 같이 했단 말이죠. 네.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갔어요. 가서 하늘을 쫙 쐈어요. 소고기를 한우로. 한우로 역시 통 큰 남자. 여기까지 마음에 근데 듭니다. 예? 그때 이제 뭐 빈지노도 있고 도끼도 있고 다 네. 이제 스탭들하고 여러 거의 식당 하나를 다 빌리다시피 네. 해서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통커. 플렉스 플렉스. 네, 한우 플렉스하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정작 그때 당시에 덕화이엇이랑 도끼는 한 입도 안 먹더라고요. 왜요? 그냥 생수만 먹고. 자기네들 미출산하는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 왜 소고기를 안 좋아하나? 그게 아마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네. 봐봐 식욕이 없다니까. 식욕이랑 성욕은 비례해. 내가 봤을 때 그럼 뭔 상관이야, 나랑?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절제한 삶을 살았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지금도 그러지? 씨가만 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왜 절제를 해야 되지? 데프콘처럼 살면 안 돼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야식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의미가 있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네. 때는 네. 아마 이제 모든 본인의 에너지들을 음악에만. 이제, 그렇죠.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악을 본인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잡고
본인들이 그리는 성공까지는 네. 다른데 에너지를 안 쓰겠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미 사실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의 의미가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그 정도면 성공하냐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지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덕화이원님은 내가 보니까 예전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아티스트로서 전면에 나서는 거에 집중하셨다면 지금은 또 실력 있는 친구들 발굴해서 키우고 이런 거에 또 맞아요.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스님 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약간 아니야, 섹스 좋아하실 거예요. 섹스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 그래. 존나 좋아할 거예요. 물 먹고 따로 여자랑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먹은 걸 수도 있어. 아 그래 저녁 약속 있었나 보네. 그러면은 이게 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래퍼랑 맞아, 맞아. 달라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래퍼가 다르단 달라. 말이에요. 창석 씨는 어떤 래퍼분을 저는 좋아하세요? 메타 형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아까 메타님의 랩은 다른 래퍼에 비해서 어떤 매력이 그래. 있고 독특한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약간 비슷한데 저는 부산의 이남중 장남이잖아요. 무언가가 뚜렷하게 들리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딱 발성은. 꽂히게. 네. 랩으로 치면 윤종신처럼 랩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의 다 들려야 돼요. 맞아,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하든 거칠게 하든 어떻게 하든 말이 다 잘 들려요. 이건 타고난 호흡과 발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랩 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럼 개코 좋아하겠네, 개코. 개코 좋아하죠. 아, 좋죠. 개코, 김하온, 상수형. 아, 정상수. 약간 그래요? 그런 스타일. 저는 에미넴. 에미넴. 네. 저는 아, 에미넴 에미넴. 영화 있잖아요. 네. 8마일. 에인마일. 자신 있네. 야, 8마일이라니. 어떤 촌스럽게. 사람은 8mm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있거든요. 8mm. 네. 그래서 8마일 그거 에임마일 보고 아니 저는 이제 처음 그때 랩을 접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그래. 막 치지도 않고 막 그거 있잖아. 숨 안 쉬고 최장 랩 하는 그거 라이브로도 최근에 뭐 아카데미인가 어디 공연에서 무대 선보였더라고요. 아 호흡이 진짜 길구나. 그리고 이제 랩은 진짜 매력은 현장에서 뭐지 배틀하는 거 뭐지 디스 배틀 프리스타일 같은 거. 프리스타일이 진짜 실력인 것 같아. 약간 느낌이 그거 생각해서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순발력이나 랩 실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때는 어떤 래퍼의 실력을 가늠하는 걸로도 얘기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네. 또 근데 그것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 그래? 프리스타일만.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런 프리스타일 잘하는 사람이 뭐 실력 있는 래퍼다 하다가 그 래퍼가 내는 어떤 음반에서도 뭔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보통 프리스타일 탑 클래스에 있는 래퍼들이 우리나라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음반 내는 족족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나중에는 이제 나름 이제 씬에서 분석하기로는 이 씬의 에너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뭐 방송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본이나 이런 거에 잘 맞게 네. 가시는 분도 있지만 즉흥적인 에너지가 리액션이 좋고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네, 있겠네, 그렇죠. 그 안에서도. 네, 네, 요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음악을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곡을 좀 잘 만드는 친구들, 이게 필수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개성이 있고, 본인만의 뭔가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 네네. 제가 볼 땐 네, 랩 하셔도 될것 아니요. 같아요. 그죠? 마음이 왜? 저 근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족발도 힙합 하는 분들 좋아하시고. 모여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나 거기 너무 나가고 싶거든. 뭘로? 인터뷰 예전에 알아? 마이크 쏘이거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한 명씩 맞아, 나가서 맞아. 인터뷰하고. 컨텐츠 인터뷰 많죠. 하려고? 네. 랩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쵸.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래퍼분들 만나서. 실물로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고 어디까지 인터뷰할 건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눈치 진짜 존나 달라. DM을 보내 그냥. 근데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랩 음악이 소비되는 나이대가 되게 낮잖아요. 네. 10대나 20대 초중반, 물론 30대 팬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는 뭐 랩 이전에 사실 힙합인 거잖아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게 특정 어떤 층에서만 향유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힙합이 뭐예요? 이런 걸 엄청 많이 들었단 그럴 말이에요. 것 질문을. 같아요. 예. 네. 힙합이 뭡니까? 할 때 저희도 뭐 힙합은 뭐가 있고요. 어떤 뭐 폼이 있는데 4대 요소가 있고 하다가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way of life다. 예, 그냥 근데 그게 저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그런 파이오니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래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게 가사로 나와서 음악을 통해서 공감을 얻고 그 어떤 이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에너지가 도는 건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딱 그게 10대나 특정의 어떤 유행처럼만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이제 국내에는 또 여성 래퍼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랩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그러니까 래퍼들이 어떤 뭐 캐릭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뭐 기믹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기믹. 어떤 컨셉 래퍼?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근데 그 컨셉이 본인의 어떤 삶이 반영된 거니까 네. 그렇게 나오시면 되게 많은 주부들의 어떤 응원 창석아, 너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앨범을 내고 싶었던 거구나. 저한테 힙합 선생님이 메타 형이 아니고 나차리 형이 됐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메타 형은 만나면 다 된다고 하거든. 나처럼 반대예요. 이 형 무조건 다 된다고 하거든. 아, 정말 나차리 나도- 형은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괜히 헛되니만 가졌네.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우리가 그 힙합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즐기고 대중적인 음악이 됐지만 한땐 힙합은 정말 딱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좀 끌어올린 게 저는 쇼미더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래퍼는 돈을 쫓지 않는다, 네네네. 라든지 좀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단 네네네. 말이에요. 우리 MC 메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안 쫓을 수가 없죠. 네. 네. 저도 뭐 가사에서 표현했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제가 만약에 저는 사실 되게 특이한 게 어찌 보면 특이하죠. 음악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몇 제가 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삐삐랩하고 동호회 활동할 때가 네. 제가 그때 25, 6?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삼남의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바람은 바로 졸업해서 취직해서 안정된 가정을 진짜. 네, 그렇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도 나도 은퇴 좀 하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다가 그때 한번 저도 꿈틀한 거죠. 아버지 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오. 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전공이에요? 아예 상관없는 공대생이에요. 저 산업공학 전공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근데 하필 학교를 홍대로 온 거예요. 아, 홍대 대학원을요? 대학원을, 네. 그럼 또 그래서- 힙합에 근데 빠져들지. 그때가 96년에 왔는데 이제 펑크 락커들 막 드럭 락커들 나오고 이런 시기에 저는 이제 약간 문화적인 좀 쇼크를 받은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늦게 시작했고 원래 계획돼 있던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전혀 아니었고 좋아하기만 하셨고. 그냥 저는 음반 수집하고 음악 들으면서 뭐 취직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97년에 IMF가 터지죠. 네.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때 저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이고 아, 네. 워낙 일자리 구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매주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더 피부에 닿는 일이라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 홍대는 완전 공연의 성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크고 작은 네, 공연장들이 네, 워낙 네, 많았고 네. 지금은 또 코로나를 우리가 2년 겪고 난 다음에 공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공연 이렇게 했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막 무대에 난입하거나 아니면은 막 가사를 까먹었거나. 아 근데 마음 아픈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 네. 게 거기가 되게 작은 공연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래퍼들이 자꾸 뭐 손을 들어라, Put your hands up, 예, 이거 해서 소리를 지르라, 뭐 시키는 게 많잖아요. 네, 네. 좀 뭐 이쪽을 뭐 우리랑 해서 뭘 좀 리액션을 해달라.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같이 이 안으로 들어와줘 이런 어떤 의도인데 저희가 완전 언더그라운드가 하니까 관객분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뒤쪽에 앉아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막 서라 일어나. 일어서라 막 손을 흔들으라 하고 왜 안 일어서요 뭐 막 이렇게 혼냈어, 했단 또. 말이죠. 네. 근데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오셔서 서 계신 거예요. 서서 반응을 하시구나 작으니까 했는데 얼굴이 다 보이죠. 네, 공연장에. 근데 알고 봤더니 불편하신 다리가 목발을 짚고 그래서 너무 죄송했던 네. 아니 끝나고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아니 그 열정을 가지고 오신 거겠죠 뭐.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시니까 멋있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네. 네. 그 힙합하는 분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서 여성 팬들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혹시 팬과의 만남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지. 있겠죠. 결혼 전에 이건 다 결혼 전의 일입니다. 아, 네. 아, 일들입니다. 행복했어요? 막 팬이 왔는데 막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예쁘고 내 스타일이야. 얼굴이 왜 갑자기 빨개졌어. 근데 제가 말씀 집에 안 간다고 하고 막 그러면 이것도 참 개인적인 비극인데 네, 비극이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이제 가리온인데 가리온 팀이 최근에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어릴 때 팬이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네. 공연장에서 공연했는데 그때 이제 자주 보러 갔던 네.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성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비극이지만 역시나 가리온 공연은 남성 팬들밖에 없더라. 그래 남자들이 좋아했어 가리오는. 그래. 어. 비극이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공연하면은 저희 앞팀에 이제 만약 주석이가 있어요. 그럼 다 여성 관객분들만 앞줄에 확 와서 막 열광을 하시다가 이제 팀이 바뀌어 저희 팀이 이제 준비를 세팅을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뒤로 썰물 맞아 쭉. 빠지면서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 팬분들이 이제 가련 형들이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막 앞으로 몰려 나와요. 이제 군부대가 오는 거죠 이제. 형! 아 진짜 비극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오지 마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그래서 가면은 항상 가령 공연 가면은 남자들밖에 없고 자기 친구랑 둘만 여자였대요. 아 오히려 그걸 공략해야 되네. 그래서 그분이 오빠들 덕분에 많은 분들과 많은 남자들 왜냐면 그 저희 팀을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항상 오면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두 여자도 분의 여성이 있으니까. 계시면 하고 야 계속 우리 이제 가야겠다 여기 가자. 야 우리 지금까지 잘못해요. 무대에 올라갈 것도 없어. 덕화이어 뭐 사이버드 이런 데 쫓아다닐 게 아니었네. 역발상이야. 역발상이 돼. 공대 여신 된 거 아니야 지금 관객석에서. 아니 그러면 상석 씨는 그럼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래퍼분들 있잖아. 뭐 네네. 사이먼디나 뭐 네. 그런 분들 빈지노. 공원에 가면 되겠네. 역발상으로. 그렇네. 그런데 빈지노 공연 가서 형이라고 이렇게. 빈지노 씨가 나보다 나이 어려도 형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게 좋네. 남성분들이 많이 그 좁은 공연장에 모여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열띤 공연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게 땀나, 되고 땀나. 그럼 또 깨끗하게 씻고 싶어진단 그렇지. 말이에요. 땀 냄새 난단 말이야. 그럴 때 아주 상쾌하게 여러분들의 신체를 가꿀 수 있는 게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부터 정말 어른 그리고 임산부까지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 바로 버텍스 넘버 원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립밤입니다. 립밤. 오.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면세점 갈 때 네. 바이오더만가 보통 네, 이제 그 많이 쓰는 거. 네, 이제 뭐 올리브영 이런 데서 한 2만 원 정도에 팔잖아요. 약국 립밤 느낌. 네, 약국 립밤. 그래서 항상 면세점 갈 땐 그거 한 10,000원대, 12,000원, 13,000원대에 사니까 그걸 네. 썼어요. 그 좋으니까. 근데 제가 비교해 봤을 때 버텍스 넘버원과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버텍스 좋죠. 넘버원이 훨씬 더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10,000원. 가격도 너무 착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버텍스 뭐가 좋아라고 고민되신다면은 립밤 바르잖아요. 네. 립은 진짜 입술 촉촉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무양 찬성이죠. 무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편하고 제가 이거 3개째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어요. 진짜 좋아해, 나도 찬성 씨가. 끝까지 다 쓴 립밤이 이게 처음이야. 래퍼들한테도 좋겠는데요. 그렇죠. 말 많이 하시니까. 격렬하게 랩할 때 자주 찢어지거든요. 그래 그래요? 찢어진 바르고 걸까? 올라가. 또는 가실 이제 때또 마이크를 챙겨드려야겠다. 쓰다 보면 이제 이 침이 묻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게 묻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촉촉한 입술로. 자, 그리고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고 버텍스 네. 넘버 후기 남겨주시면 배송 이렇게 메시지 샘플 키트까지. 샘플을 엄청 챙겨드립니다. 버텍스 넘버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진 기력을 내가 좀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맞습니다. 요럴 때 또 좋은 제품이 바로 산양삼 순백입니다. 창석 씨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른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고 한 병씩 들어있기 때문에 소분해서 드시기도 좋고 네. 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네.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삼이 100% 원액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제 곧 한 달 후면은 어버이날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이렇게 한 박스씩 30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다가 사은품까지 아주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챙겨드립니다. 네. 원 플러스 원 산삼 순백 치고 들어가시거나 저희가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는 길에 이제 MC 메타님 음악을 막 쫙 듣고 오는데 그 진흙 속에 피는 꽃 저는 그 네네네. 곡 좋았고 네. 가장 좀 유명한 대표곡 중에 하나가 묵각기 하이 이게 네네네. 사투리 랩으로 굉장히 네네네. 화제가 된 맞아요.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송 정지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초반에 KBS였던 것 같은데 왜요? 거기랑 몇 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 이유가 수준 미달. 그러니까 이유 수줍니다. 예전에 조혜련 씨 곡 아나까나가 수준 미달로 진짜? KBS에서 정지됐거든요. 진짜 왜 그래? 예전에 저희 1집 앨범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약간 좀 가사를 좀 굉장히 너무 막 틀어서서 어렵게 쓴 경우가 있는데 심의 그때 방송 심의에서 벌스 전체에 동그라미 쳐놓고 물음표 이렇게 써요.
뭐냐 얘는 이런 느낌으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심의 불가. 아 심의 불가. 네, 해석 불가. 알아들어야 심의를 하는데 어디 마추픽추에 그려놓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아니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물음표가 돼? 근데 그때 저희 가사가 아니라 피처링한 래퍼의 가사인데 저희도 지금까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저희도 그냥 하고 싶은 모르겠어요. 말 쓴 거야 그냥. 빵상 아줌마랑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썼나 보네. 라인만 맞추신 거예요 그냥 라인만. 아, 되게 심오한 네, 어떤 가사를 쓰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묵깎이 하이는. 묵깎이 하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발음이 일본어 같다. 아, 약간 느낌 있네. 뭐 깎기, 뭐 묵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 어릴 때 대구에서 당시에 많이 쓰던 사투리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좀 억지로 진행하는 뭔가 진행하는. 또는 그런 상황 또는 뭐 약간 이게 테이블의 각 같은 게 좀 뭉툭한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 제가 20대 초에 많이 썼던 말인데 이렇게 친구랑 만나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 많이 늦게 왔어요. 묵깎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무슨 말? 묵깎이 하네. 네 멋대로 하냐? 이거 그러니까 약간 네 꼴리는 대로 아니야 이런 거.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심의 받을 만하네.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약간 물음표네 물음표. 굳이 따지면 거시기 같은 거예요. 그래. 거시기. 전라도 치면 거시기 같은 거. 아 거시기. 아 거시기 그거 하네. 그래서 저희는 뭐 아. 뭔가 좀 오늘 어디 클럽 가서 뭐 여자들이랑 만남을 한번 추구해 보자 했는데 갔는데 다 남자들만 있어. 그러면 진짜 못 갖게 하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예, 예. 아, 그 거시기가 뭔가 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좋을 때도 마야 거시기 하다 막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거시기 하다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투리로 왜 쓰신 거예요? 가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서울 사람처럼 흉내를 내지만 네, 대구 대구. 사람이고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엄청 심해서 처음 대학원 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준비했던 챕터를 발표하고 끝나니까 교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무슨 못 알아- 말인지 아, 진짜요? 모르겠다. 그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당시 교수님이 좀 엄하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홀드할 테니까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 너가 우리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 말투를 바꿔서.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이제 하숙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교동에서 매일 이제 혼자서 그 누가 전님이 붙여놓은 쬐깐한 거울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연습을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발표할 주제는 뭐 이러고 서울 말씨를 매일 연습한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한테 꽂혔던 기간이 있거든요. 뭐. 아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난 너무 멋있는 거야. 창석이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 네. 아니 못 들었는데. 아니 근데- 경상도 사투리 매력이 있다니까. 있죠. 근데 이제 부산이랑 대구도 좀 틀려요. 아 그것 좀 구분해 주세요. 부산 사투리를 똑같은 말로 해보고 대구 사투리를 한번 해봐요. 부산과 대구를 구분하면 이제 부산 공대를 해야 돼요. 부산 공대를 하면 이게 서울은 이제 평서음이라고 하죠. 그냥 쭉 하면 돼. 부산 공대. 부산 공대.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뒤에 공대, 부산 공대. 공대라고 해요.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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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구 부산공대. 부산 공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 니 뭔데? 이것도 그럼 부산. 아니야 이게 사투리를 이렇게 맞는 듯 안 맞는 듯 해가지고 나 확실하지 않아. 아 근데 강세의 차이도 좀 있지만 쓰이는 그 단어 자체가 단어. 틀린 것 이 같아요. 묵깎이 하이처럼. 제가 저는 약간 어찌 보면 냉동인간 같은 게요. 어떤 면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서울 오고 그 이후로는 서울에 쭉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 쓰던 이 대구 사투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의 사투리도 이제 사라지는 것도 많고 아, 시대에 따라서 좀 네, 달라져요? 바뀌니까 오. 제가 당시에 쓰던 사투리로 네. 뭐 고향 친구나 이렇게 만났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한 30년 만에 듣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은지라는 게 있어요. 은지. 은재 이거 아니요.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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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뭘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쓰잖아 부산은. 그 이제 요거 이제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은지. 아니 이 말이야? 보통은 두 번 은지, 반복해요. 그러니까 은지. 아니 뭐 했지 않냐 뭐 은지. 우와 진짜 다르다. 요걸 대구 경북에 쓰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북 의성 출신이라. 상사에 밥 먹을래? 언제? 은지.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아니라는. 근데 No. 우리는 언제 맘먹을래 이렇게 들리는데. when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No 게 죠.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진다 그럴 때 널 찐다 이러거든요. 널 뛴다. 둘만 지금 엄청 공감해. 널 찐다. 아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쓴다니까요. 널 찐다 하는데 서울 분들은 멀쩡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멀쩡하고 머리 맞겠죠. 떨어진다. 널 찐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게 이렇게 사투리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다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가지고만 네. 랩을 했다는 근데 그게 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이제 그거죠. 제가 힙합을 하다 보니까 힙합이 요즘은 좀 힙합의 어떤 시기별로 뭔가 대변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플렉스 네. 아니면 그전에 뭐 스웩 이런 게 네. 있듯이 저희가 90년대에는 리얼이었어요. 리얼. 아 진짜 그 그러니까 사실 기반. 내지는 솔직하게 다 표현해라. 네. 그리고 너가 어디서 왔고 너가 어떤 사람이고 네 말투가 어떻고 너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갖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힙합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음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었던 게 서울에서 동호회에서 소울 말투로 학창 시절에 바뀐 말투로 가사 쓰고 랩을 하다 보니까 난 대구 사람인데 왜 계속 마치 제가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정체성이 혼란이 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구 말이 사투리가 저의 그냥 진짜 이제 내 모습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뭐 사투리 방언 표현 중에 텐말이라는 단어를 텐말, 좋아하는데 텐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다고 해서 텐말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내 텐말로 왜 랩을 안 하지 해서 하나의 과제 같이 있어 숙제처럼.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렉스라는 앨범을 2012년쯤에 낼 때 그때 이제 이 곡을 제가 발표를 쓴 거죠. 네. 썼는데 방송에서는 이거 나오지 마. 묵바키야 이거 일본말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이제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됐는데 정작 그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가장 이제 한국적인 거죠. 어찌 보면 네, 대구의 사투리로만 아예 다 랩을. 그렇네.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한 소절만 들어볼 수 묵각기 있나요? 하이. 아, 네네. 뭐 그게 근데 완전 사투리라서 창석이는 알겠지만 번역을 할까 이렇게? 앞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뭐가 문제인겨 꼬마 그냥 놔도 있어 뭐 하면 열지 말고 그만 꾹 닫아도 있어 엄한 다리 잡지 말고 혼자 말아뭐 있어 그래도 할라마 차라리 날 잡아뭐 있어 내가 캤지요 대도 와나한기 뭣도 와나이 말아무이 마이 말이 마이 나오이 꼬마가 옆에 가가 뭐 가갈 게 있나 디비 바바도 없단 거 알아 뭐 있어 우와. 미음이 많이 나오네. 뭐가 자꾸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있어? 네, 무슨 그렇죠. 말이야? 뭐 있어? 이러잖아.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묵각개알을 쓰게 된 배경도 성조가 살아 있어요. 이 네. 경상도 사투리는 성조가 음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게 음악적인 그러네. 거죠. 음률이 있어. 막. 플로우로 봤을 때도 사투리로 랩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엇박과 정박을 넘나들게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썼던 대구 사투리가 정말 이건 힙합인데. 그 대학 교수 논문에 들어갔던 거 얘기해 주세요. 뭐요? 대학 교수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교과서에도 한번 저희가 실린 적이 있고 음악 네. 교과서에.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리온에 대한 내용 또 방금 얘기하셨던 묵각기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어찌됐건 힙합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가요계에서도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고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런 만큼 음악 교과서에도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게 됐다는 게 역시 힙합 조상님답네. 제가 말하면서 좀 민망하지만 네. 선택이 탁월했네. 그러니까. 가리온을 우리말 순 우리말로 한 랩. 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영어 먼저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가리온의 앨범을 보면 거의 다 영어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지 않나 거의? 약간 의도하신 없죠. 겁니까? 그게 이제 의도를 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에는 저희가 힙합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태도가 너 자신한테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라. 그러려면 당연히 훌륭한 이 한국어 한글이나 우리께 있는데 이걸로 당연히 해야지라는 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리온이란 팀 이름도 이제 물론 뭐 여러 다른 해석이나 논란도 있지만 그냥 순 우리말로 갈기만 검은 백마. 갈기만 이것도 순 검은 우리말이구나. 그럼 백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봐야겠네. 한결 같아요. 훅 들어오네.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2012년에 했죠. 그럼 본인이 몇 살 때? 그 제가 40대 넘어서 했어요. 네. 그럼 늦게 하셨으면 많이 노셨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백만 좋아하셨으니까. 일찍 할 순 없지.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초기에 활동할 때는 만날 수가 없죠. 일단 저의 음악을 시작했던 게 20대 중반 이후고 네. 그때 주변의 동료들 저 팀 멤버 나찰이랑 저랑도 6살 차이예요. 네. 그리고 같이 활동하던 주석이도 그때 뭐 더 차이가 어리네. 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작업하고 밤새 뭐 놀고 작업하고 떠들다가 또 자고 뭐 이런 게 계속 일상이니까 일상처럼 여자를 돌아가다 만날 보니까 기회가 없군요. 인기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만 인기 있어. 소수의 매니아가 있었어. 소수의 매니아가 있었어. 그래요. 네네.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창석이
피디님이 뭔가 알고 있나 보다. 아니 어떤 분야나 네. 소수의 매니아는 무조건 꽂히네. 생길 수밖에 목이 없어요. 탑니다 지금 메타님은. 갑자기 막 네,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JK 그 노래 가사 중에 메타 형의 빠돌이 Yes I Am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메타의 타이거 빠돌이다. JK가 난 맞아, 메타 맞아. 형의 빠돌이 Yes I Am인데 그 부인이 윤미래 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소수의 힙합을 향유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건 뭐 제가 지금 많이 잡혀 사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1집을 내고 뒤에 좀 뭐 여러 막 저희도 쉽지 않게 하다가 2집을 낼 때쯤에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금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진짜요? 네,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소설업자예요? 아닌데 그게 의도하지 않고 되지. 아, 너무 스트레스가 네, 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욕을 이제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욕을 안 하는 사람. 이 집을 내야 되는데 네. 여러 그때 당시에 환경들이 힘들어서 아, 보니까 막 거기에다 돈도 못 받으시고 막 이런 거 많으셨던데. 그러니까요. 진짜? 올인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집을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서 심지어 그때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엄청 많이 빠지고, 감량이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또 저한테는 이게 이너피스구나.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막 먹는 것도 굉장히 절제해서 선식하고 뭐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산 어머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주변에서 저를 보던 사람이 이 형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형이 이렇게 살면은 단명하겠다. 그래서 이 형을 다시 부활을 시키자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죠. 뭐지 여자 소개팅? 여자 소개팅. 오 대박. 그때 그 멤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크루죠. 아, 그 크루의 진짜요? 지인. 그래서 네, 그 크루에 그래요? 저랑 친한 지인이 이제 이 형이 다시 이 쭈그러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시 간직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강아지 만드는 풍선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있다가 불어준 거죠. 우. 아니야 그렇게 너무 그거 근데 그러다 금방 터지기도 한다고. 터질 수도 강제또는 있죠. 좀 약할 수 있죠. 그때 그 여성분이 혹시 지금 아내분입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소개를 네. 받고 근데 만났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아내분이 몇 살 차이 나세요? 15살. 도둑이네. 아내분 그럼 아니, 힙합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금욕중이라면서. 대체. 그러니까 그때가 그랬고 네. 만나고 나선 풀었죠. 저랑 동갑이에요. 진짜? 아내분의 나보다도 어리네? 아내 어떤 부분에 진짜 완전 훅 빠졌습니까? 저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홍대 카페에서 만났는데 원래는 카톡 사진을 봤어요. 근데 사진을 그때 당시 프로필 사진 올리잖아. 근데 얼굴에 반만 딱 궁금증을 남기는구나. 신비로운 여자다. 반만 딱 보여서 근데 반만 봐도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알지. 너는 안 봐도 알잖아, 그냥. 네. 저는 얼굴 보면 하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무서운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선뜻 이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연애도 안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넘게 연락 안 했더니 이제 여자분이? 지금 안 달라. 와이프인 여자분 쪽에서는 약간 빡친 거죠. 그치, 만나보지도 않고 차였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할 그리고 수도 상대가 있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니 뭐 나이도 많은 아재가. 네가 뭔데? 네, 그때 와이프는 막 26, 7인데 한참 잘 나갈 때. 게다가 또 학생이었어요. 대학원 다니다. 근데 아니 니깎게 뭔데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락 안 할래다가 이제 소개해 주니까 기다리는데 왜 연락 안 하시냐고 해서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갔는데 딱 첫눈에 반해버렸죠 제가. 진짜요? 그 원하시던 외모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그 이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고 지금의 와이프가 당시에 이제 어떤 거 드시려고 했는데 자기는 뭔가 손 많이 쓰고 이런 거는 좀 별로다. 뭐 예를 들면 치킨 뭐 이랬는데 제가 얼마나 정신없으면 가서 치킨 가라앉혀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긴장을 그래서 많이 했군요. 했죠. 근데 그러고 혼자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은데 물론 대화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맞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세대 차이 느끼지는 않았지만 네. 미안한 거죠. 그 분한테 지금 40대 40 넘은 사람이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죠. 아니, 그다음 사귀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보다가 제가 이제 그만 혼자서 만나자. 너무 좋은데 제 감정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좋고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뭐 부모님의 또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결혼 전제로 하기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렇다고 연애만 하자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거기서 더 세게 나온 거죠. 오,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나이 나보다 그렇게 15살 많은 사람을 결혼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널 왜 만나냐 이렇게 멋진 분이네. 거기서 이제 바로 무릎을 딱 꿇고
바로 그러면 결혼 전제로 교제를 정식으로 하자. 이 말을 좀 끌어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솔직히 한 아니에요, 10%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었습니까? 진짜, 솔직히 진짜 아니에요. 그녀를 만나면 그녀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까? 유도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되치기 당한 거예요? 뭐 살짝 생각해 보니까 무의식에서 뭔가가 발동한 것 같긴 한데. 아내분이 진짜 멋있다. 오, 멋있으시네. 쉽지 않은데.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시나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1년 4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2012년 4월 7일 날 결혼했죠. 딱 1년 살고. 정말요? 뭔가 그러니까 아내분은 내가 봤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았던 거야. 메타님의 인간성, 인간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해보니까 결혼 전후 이렇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첫 경험인 거고 결혼이 두 번이 아니니까. 네. 아닌 거 확실하시죠? 네, 그럼요. 아, 확실합니다. 네네네. 갑자기 저희 입에서 첫 경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50대 래퍼 첫 경험. 썸네일 나왔습니다. 결혼 첫 경험. 네. 그래서 근데 아내가 많이 배려를 해줘요. 네. 왜냐면은 아내는 지금 교사인데 예술적 기질이 더 많고 더 막 직업도 좋네. 네, 더 모든 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예민한 사람이라 사실 거의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상이나 뭐든 다 신경 써주니까 예. 거의 매니저처럼 해주니까 저는 예, 아내네요. 너무 감사하죠. 창석 씨도 혹시 뵌 적 있어요? 네. 아내분? 한 2, 3주 전에 같이 클럽에서 뵀어요. 클럽에서. 아, 그럼 같이 클럽도 가고 그래요? 네. 나도 껴줘. 처음에 뵌 게 클럽에서 뵀었고. 아, 진짜? 메타님하고 같이? 네. 어디 클럽에 가면 만날 수 있어? 둘이 둘이 잠깐만요. 아니 얘 이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되면 형수님과의 그러니까. 선생님은 묘하다. 건드리지 않아. 선생님한테는 하지 않아. 뭔가 아내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뭐 힙합퍼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MC 메타님에게는 뭔가 되게 편안하고 되게 사람이 되게 뭐라 해야 되게 진짜 편안한 느낌이 네. 들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좋은 이런 분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저는 결혼 전과 이유가 틀리긴 해요. 영향을 되게 받으셨군요. 안정적인 거는 뭐 모든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결혼 이후에 가정을 갖고 좀 안정적인 심리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심지어 뭐 제가 어떤 작업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거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모니터도 해줘요. 네. 진짜 네. 대박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네. 네. 이것도 다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맞아요. 네네. 진짜. 행복한 늘- 결혼 생활하고 늘 계시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우와. 너무 부럽네요. 올해 또 앨범 계획도 있으시다던데 가리온 그럼 이제 3집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 앨범. 네, 솔로랑 3집 두 개? 개 이슈가 있어요 올해. 어, 네, 언제 이게 나와요? 저희가 아직 뭐 날짜를 특정 짓진 못했지만 네. 제 솔로는 아마 11월, 12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막 곡 작업 중이세요? 네네. 어. 그리고 가련 3집도 뜻하는 대로만 되면은 네. 가을쯤으로 보고 있긴 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솔로가 먼저 나올지 가리온 3집이 앨범이 먼저 나올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러면 제가 피처링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진짜 왜 그래? 삐삐랩이나 그러면 해, 너는 일단- 삐삐랩. 일단 오창석에게 먼저 컴펌을 컴펌을 받고 줘. 네. 아니, 창석, 웬만하면 무조건 나보다 잘할 거야. 나보다 못하기 쉽지 않아. 나 창석이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진짜 처음 본다. 쟤 웬만하면 다 자신감 넘치거든. 근데 왜 배우려고 한 거야? 진짜 무모하네. 이게 너무 좋아하다 보면 계속 작아져. 아,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작아지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면 작아져. 팔기가 안 돼, 계속. 랩 앞에만 서면 서질 않아. 아니면 나찰님이 너무 혹독하게 창석 씨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차리 생각해보니까 랩을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야 돼. 여러 선생님 만나야지. 네. 그럼 메타님의 음악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제 음악에서 요거는 추천해 드린다.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다. 추천곡 같은 거 남겨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개해 주셨던 묵각기아이도 저의 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이고요. 또 저희 팀 곡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무투 같은 곡, 무투. 네, 무투라는 곡인데 뭔 뜻이에요? 무장투쟁의 줄입니다. 자, 남성스럽다. 근데 그때는 진짜 무장투쟁의 마음이었던 게 그 직전에 저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팀도 활동이 중단됐고
제가 그때 뭔가 먹고 살려고 막 저 주차 유동원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좀 뭔가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또 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힘들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다음 앨범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씬에 컴백하는 곡으로 이제 쓴 곡인데 무트를 썼는데 오. 그때 이제 저 기분은 이제 그래 다시 한번 무장하고 제기하자. 싸워보자. 어. 그런 의미로 쓴 곡. 그래서 어. 무투 저희 팀 곡이지만 무투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가리오님이 활동한 시기에 비해서 앨범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맞아. 그죠? 그게 맞습니다. 한 앨범에 영혼을 다 갈아 어. 넣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여러분 3집 나오면 아니면 이미 2집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이 집은 힙합에서 이미 힙실에서 굉장히 명반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전체를 전 다 들어보기를. 와. 네. 그리고 이제 그 1세대 래퍼들이 모여가지고 놀던 형들이라는 네네. 공연을 또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건 이제 언제 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연에서? 이게 사실 이제 2019년 코로나 네. 직전에 아까 앞서 얘기할 때 나왔던 주석이라는 래퍼랑 네. 저랑 그리고 DJ 렉스라고 한국 힙합 1세대 DJ분이 있는데 네. 요 세 명이 저희 앞서 언급됐던 마스터 플랜 초기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네. 사람들인데 모였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다들 이제 공연을 끼고 파티를 열어서 이태원에서 그때 저희가 그 시절의 어떤 그 무대를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되게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이제 3, 40대가 되어서 김동은 가겠네 이 공연. 진짜 찐팬이거든. 메타님. 교복 입고 놀던 사람들 이제 감사합니다. 거기서 양주 깔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돈 없어가지고. 네, 돈 없으니까 이제 구매력이 있어가지고. 뭐 웰치스 먹고 이러다가 네, 지금은 이제 네. 양주 먹고. 바틀 쫙 깔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이런 되겠어. 공연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두 번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 하고 저희의 어떤 방향이 뭐였냐면 그 시절에 랩 팀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아, 나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사이드 B라는 팀이 두 번째 파티에서 이제 소환이 됐고 네. 세 번째 파티 어떤 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짰죠. 있군요. 네,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또 콜라보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네. 코로나 코로나가 빵. 빵 터져서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죠 네, 이제.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작해야죠. 이제 무대도 무대지만 우리가 음반도 만들자 해서 지금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솔로의 가리온 3집에 지금 말씀하신 놀던 형들 프로젝트까지 3개가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군요. 네, 돌아가고 바쁘시네. 있습니다. 네. 활발한 활동 진짜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가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MC 멘타님 제 인스타그램이나 네. 그러니까 놀던 형들 관련은 주석 인스타그램 또는 사이드비 인스타그램에 가면 관련 소식들이 올라올 거고요. 네. 뭐 저희 팀이나 저 개인 솔로에 대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제가 MC 언더바 META니까 네, 소식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왜냐면 진짜 복고가 다시 유행을 하고 네. 젊은 친구들도 그 우리의 그 90년대 감성을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한물간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시 또 트렌디하게 재탄생하는 그런 음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오늘 창석 씨 존재감은 없었는데 그냥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작아진대. 랩 앞에서는 자꾸 많이 작아졌네. 네, 맞아요. 확실히 작아지게 바람을 만들 다시 때는 메타님을 불러야겠네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 메타님부터 해서 공연이 정말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MC 메타님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들려주러 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